김종인이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서울신문이랑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같이 보면서 제가 논평을 드릴게요. 김종인 비당대책위원장이 차기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과 이재명 지사를 두고 내가 보기엔 특별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다. 이재명도 괜찮고 이낙연도 괜찮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 대표와 이 지사가 가진 여론 지지도가 조금 높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솔직히 한국이 처한 상황을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솔직한 비전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냥 조금, 근데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옵니다. 함부로 이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폄훼를 하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도지사도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기 때문에 관리 능력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감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다. 이 대표와 더불어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을 전제로 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말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이 지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론은 김 위원장과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기본소득을 원형 그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안이나 구체적인 정책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되게 아는 척을 잘하지 않습니까? 김종인은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는 해요, 항상. 근데 알맹이는 없어요. 뭔가 화두는 던져. 화두만 던지고 그 뒤에 따라오는 논리나 따라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김종인의 어법의 특징입니다. 이게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항상 이래요. 뭔가 아는 척은 무지막지하게 해. 뭔가 이렇게 던져. 근데 내용은 없어. 경제민주화를 던진 지가 지금 한 7, 8년 됐나요? 아직까지도 경제민주화가 뭔지 설명을 안 해. 내용은 없어. 기본소득. 막 화두는 던져. 그럼 김종인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뭔데?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속는 국민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는데 여기에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냐? 모른다.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냐? 모른다. 대부분 모릅니다. 주호영, 김종인 인지도가 없어요. 김종인이 무슨 얘기를 하든 주호영이 무슨 얘기를 하든 별로 이슈화가 안 되고 국민들의 귀에 닿질 않아요. 워낙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고 원내대표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인지도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메시지도 없지만 그들이 내놓는 메시지도 없지만 메시지를 내놓은들 국민들의 귀에 꽂히질 않는다 지금. 말을 이렇게 하니까 갖다 쓸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인의 인터뷰는 김종인이 인터뷰를 하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뭐 반박할 내용이나 약간 논평할 거리는 있지만 메시지가 없다. 갖다 쓸, 인용할 만한 글이 딱히 안 나온다. 김종인의 한계인 겁니다. 김종인의 수준인 겁니다. 이게. 지금 돈 10만원씩 나눠주면 그게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반문은 하지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 기본소득이란 거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왜?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니까 말을 못하고 아무도 얘기를 들은 사람도 없죠. 뭐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국민의힘은 그럴듯한 후보도 없지 않냐 하고 조금 기분 나쁘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보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번에 새로 설정한 정강정책에 합당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에 임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과오를 제대로 짚어내면 다음 대선에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50% 이상 갖고 있다. 일단은 확신을 하는 사람이 50%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반반이다.
반반이다라는 얘기예요. 50% 이상 갖고 있다. 반반이다. 정권 교체할 수 있을 가능성 반, 못할 가능성 반. 이게 어떻게 확신입니까? 확신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75%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80%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할 수 있어. 나는 확신해. 한 80% 확신해. 뭔가 말이 되죠. 근데 확신하는데 50%야. 반반이잖아. 한국말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확신해. 너 몇 프로 확신해? 50%. 50%가 확신입니까? 반반인데? 한국어 공부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0%는 확신한다고 할 수 없는 프로테이지입니다. 100%가, 말 그대로 100%가 100인데 50은 절반이잖아요. 그냥 반반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맞지. 확신을 하고 있어. 몇 프로? 50%. 뭐야 이게. 참 이거는 이분이 그냥 인터뷰를 급하게 하다가 그냥 말실수 한 거라고 말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새로 설정한 정강정책이 뭐냐? 좌파 정책입니다. 좌익적. 자유를 지우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는 무슨 뭐 하나만한 얘기, 뭐 행복한 뭐 어쩌고저쩌고. 거의 지금 새로 설정한 정강정책은요, 민주당 정강정책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민주당스럽게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에서 임하면 다음에 정권교체 할 수 있다? 민주당과 확고한 민주당과 애매한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애매한 민주당, 민주당은 확실한 민주당, 민주당은 확실한 좌파, 국민의힘은 중도 좌파. 이걸로 선거를 치르겠대요. 그냥 애매해. 좌파긴 좌파인데 중도 좌파야 하는 당을 만들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그럼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과 국민의힘이 내놓는 정책이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걸 뭘 승부를 보냐.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야, 이제는 완전히 국민의힘을 내가 좌파 정당으로 만들었어. 정강정책도 바꿨고 이 다음 대통령도 완전히 좌익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정 인물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보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 세력으로서 가능성을 입증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강정책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완전히 좌클릭을 했어요. 우파색을 버리고 좌로 간 그 정강정책을 만들어 놓고 요 정강정책에 완전히 좌클릭한 정강정책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그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자. 대선을 치르자. 그러면 정권교체를 50%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 위원장이 킹메이커를 넘어서 스스로 왕자에 앉을 수 있다 하는 전망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스럽게도 요즘 쓸데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심 없다. 내가 그런 야심을 가졌다면 내 행동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한 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대선에 나갔으면 하고 욕심을 한번 비추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종인이 포함돼서. 근데 1%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못 적죠. 여기서 야 나도 뭐 문재인 같은 사람도 대통령 하는 나라에서 나 정도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뛰어봤어. 뛰어서 한 2, 3% 나왔으면은 나도 할래 했었을 텐데 1%밖에 안 나오니까 한 발 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선을 위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주겠다. 그렇게 운동장이 만들어지면 선수들이 나와서 각축해서 후보가 될 거다. 김종인이 내가 나간 다음에, 비대위에서 나간 다음에 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고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고 그 지도부가 대선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어서 선거를 준비할 것이다. 내 체제에서, 김종인 체제에서 대선 주자를 뽑진 않겠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된 걸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근데 뭐 말이 바뀌니까 이거는 일단은 말을 던져놓은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공정한 룰로 대선 경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진행해온 개혁의 정신이 대선에도 이어져야 된다. 이 김종인이 말하는 개혁 노선이 뭐냐? 좌파 성향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김종인이 한 거라고는 이 당을 왼쪽으로 끌고 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국민의힘도 좌파 정당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계속 이 당을 왼쪽으로 끌고 갔는데 내 다음 내가 나간 다음에 대권 주자도 지금 나랑 똑같은 우파 안 돼. 화권 우파 안 돼.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 안 돼. 경제민주화를 하고 완전히 좌클릭을 할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다음에 국민의힘의 운명이 달렸다. 김종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우파당이 좌클릭을 해야지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거지. 우클릭을 하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외치면 선거에서 진다 하는 확신을 김종인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인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거론되는 잠룡들 중에서는 그저 나도 대권에 관심 있다 정도 표시한 사람이 한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이게 거짓말인지 본인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 대권에 도전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홍준표라고 있어요. 이분은 홍준표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나? 홍준표가 지금 오죽하면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을 하고 있어요. 홍준표가 지금 가장 메인으로 미는 운동,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 아니고, 이게 결국에 내 대선 공약이 될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요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 1안, 2안, 3안, 4안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나는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권에 도전하겠다 라고 얘기한 건데 애써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취급을 하나요? 아니면 이 정보가 없나요? 아니,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몰라서 하는 거거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다. 대한민국의 100년 후를 보고 간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평가를 부탁하니까 대한민국 당면 문제가 뭐냐? 교육, 경제, 세계 정세 속에 한반도, 비핵화 등은 어떻게 할 거냐? 자기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것을 확실히 하고 나온 사람이 안 보인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했습니다, 지금. 참,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인은 좌파다 보니까 우파를 싫어해요. 저는 우파다 보니까 좌파들이 무지해 보여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종인은 기본적으로 지적이 낮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게 좌익들의 특징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특징. 세상 물정을 몰라.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사회주의 경제민주화 따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파들은 우파들을 무시하고 우파들은 좌파들을 무시하는데 우파들이 좌파들을 무시할 때는 무식하다. 이상주의자다. 야, 니네가 한 대로 되면 실제로 그게 안 돼. 라고 하면서 우파들은 좌파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존중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좌익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존중할래야 존중할 수가 없어요. 인정은 할 수 있어요. 그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존경심을 갖고 믿고 따르고 할 수는 없어요.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좌파도 비슷합니다. 좌파도 우파들을 약간 뭐 공감 능력이 없다. 너무 냉정하다.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강자 편만 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현실에 맞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좌파들도 우파들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막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은 우파를 싫어하고 우파들을 무시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들을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똑같이 저 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도 김종인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 물정 몰라. 이 사람은 연세는 많은데 아직까지 그 나이 먹고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세상의 동작 원리를 몰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몰라. 그 나이 먹고도. 김종인은 상황 판단 능력은 기회 포착 능력은 좋아요. 뭔가 기회를 포착해갖고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능력은 탁월한데 그 외에는 여러분 좌파가 지적이 높을 리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하다가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이거를 포기했어요. 경제를 잘 몰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초에 경제민주화를 하다가 실패해서 포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김종인이에요. 언제쯤은 아니고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정말 슬프게도 김종인 위원장은 평생 자기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자유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딱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홍준표 의원 등 무소속 복당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당이 처리해야 될 것은 요만큼의 실수도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지금 이 사람은. 아니 지금 김종인은 지금 우리 당이 처리해야 될 것은 아주 작은 실수도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데 지금 김종인, 주호영, 국민의힘당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지금 못 보고 있다. 왜? 김종인이 왜 이러냐? 우파들이 복당을 하게 되면 이 당을, 김종인의 목표는 명확해요. 어떻게든 이 당을 왼쪽으로 끌고 가야 돼. 근데 윤상현,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입당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 당을 좌경화 시킬 수가 없게 되겠죠. 좌경화를 시키더라도 시끄럽겠죠.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그것에 본인의 논리와 본인의 명분과 본인의 실력으로 이겨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복당하면 안 돼. 우파들은 복당하면 안 돼.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이 있고 이 당에 들어와서 나한테 반대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은 복당해서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복당을 해서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 당을 장악해갖고 지금 국민의힘당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장제원 의원? 그 외에 보입니까 여러분? 장제원 의원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네 사람이 복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김종인이 독재자인 것처럼 이 당을 멀쩡한 우파 정당을 왼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당연히 들이받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무소속 당선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복당을 하면 가만히 그냥 앉아서 아유 네 김종인 위원장님 네 훌륭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정강정책을 완전히 좌클릭으로 끌고 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말로는 헛소리를 계속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복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나? 그러니까 못 받아주는 겁니다. 김종인의 임기가 끝나고 김종인이 집에 간 다음에 무소속 당선자들이 복당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완전히 좌경화 시켜놓은 이 당을 오른쪽으로 끌고 오면은 선거에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실패하면은 선거 해보나마나 집니다. 전 그렇게 80%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50% 확신이 아니라 저는 80% 확신을 합니다. 좌경화된 국민의힘당으로는 선거 못 이긴다. 해보나마나 진다. 국민들이 이재명 뽑지 왜 국민의힘을 뽑냐 그렇게 치면
김종인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무소속 당선자들 복당을 하고 그 이후에 급격한 급물살을 태워서 이 좌경화된 김종인이 완전히 좌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휘둘려 갔던 이 국민의힘당을 다시 오른쪽으로 원위치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선거 치르면 해볼만 한데 그게 안 되면 지는 겁니다. 80% 확신합니다.